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부품 공급망이 무너짐에 따라 이제는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거나 소비 지역 근처로 옮기자는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는 코로나19 이외에도 여러 요인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고 또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먼저 쓰레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생산기지에서 수출품을 컨테이너선에 실어 미국, 유럽에 운반한 후 돌아오는 컨테이너선에는 포장재를 비롯한 쓰레기를 담았습니다. 그러나 2년 전부터는 중국이 쓰레기 반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흥국들조차 쓰레기를 묻을 땅이 고갈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폐지를 돈 받고 팔았지만 이제는 돈 주고 처리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인프라의 투자를 늘리고 재활용이 편한 소재 개발에 골몰합니다. 분리수거를 엄격히 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지 못합니다. 결국 쓰레기를 만들 만한 과정들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동남아 등 저임금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운반할 경우 포장이나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여기서 쓰레기가 늘어납니다. 또 선박에서의 배기가스도 대기오염을 유발하죠. 따라서 환경부담금을 제조업체에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시아 생산기지의 원가 경쟁력이 소멸되고 교역량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결국 환경에 대한 비용으로 인해 세계 경제 성장이 더 둔화되는 가운데 아시아 신흥국, 그리고 한국, 일본, 독일 등 수출 의존적인 국가들의 피해가 크겠네요. 미국 등 소비국들은 생산기지 현지화에 따른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고요. 이는 환율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교역을 방해하는 것은 바이러스나 쓰레기 배기가스 등 환경적 요인 이외에도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불확실성, 그리고 자국의 고용보호 등 요인이 더해집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 배달 서비스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인터넷 결제를 통한 택배 등 편의성으로 인해 배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배달업체도 포장재로 인한 환경 부담금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만큼 배달 수요가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또 저임금 노동력 감소에 따른 인건비 상승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차별성을 찾아볼 수 없는 배달업계는 쉽게 레드오션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고객 정보를 선점한다고 해서 그들의 자산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플랫폼의 고객 정보를 공유하라는 규제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운송 수요 감소로 인한 정유산업의 피해는 자명하겠죠. 특히 미국에서는 셰일 유전에서 석유를 채굴하기 전에 가스를 태워버린 데 따른 세금, 즉 플레어링 텍스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천연가스도 지난 10년간 미국의 석탄을 대체하는 데 기여했지만 이제는 천연가스조차 환영받지 못할 만큼 환경 규제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오일 메이저들은 석유화학 산업으로 변신을 서둘렀는데요. 그들은 두 가지 수요 증가를 기대했습니다. 첫째, 아시아 신흥국의 도시화, 둘째, 배달 수요의 증가인데요. 두 번째 요인이 의심을 받고 있는 반면 2019년 말까지 대대적인 화학설비 증설로 인해 공급 과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국 화석연료를 버리고 빨리 자연에너지, 즉 신재생으로 넘어가자는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신재생에너지가 주로 전기이므로 배터리가 밸류체인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쓰레기는 재활용 대신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겠지만 배터리는 사용량이 급증할 것이므로 재활용 수요가 크게 늘 것입니다.